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미주 한인들의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시간입니다. 김 사장님, 오늘 준비하신 내용 알려주세요. 오늘 미국 연준에서 금리에 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자율을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까지 이자율 쭉 올렸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두 번인가 세 번 안 올렸어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머. 이제는 더 이상은 안 올릴 것 같고 이 신문이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내년부터는 이제 이자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연준에서 이자율을 조금씩 이제 내릴 수도 있다. 0.25% 정도씩. 그렇게 되면 이제 통화량이 더 늘어나고 물가가 조금 더 오르고 주식 시장 또 탄력을 받을 것이고 아마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크라이나 네. 전쟁. 이제 네네. 2년이 거의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2년. 벌써요? 그렇게 됐죠. 2022년 2월에 시작했으니까. 예. 그러네요. 이제 올해도 좀 다 있으면. 지났으니. 예. 그 초기에 참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그 누구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생각해봐도 이렇게 생각하면 미국이 이길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러시아가 이길 것 같고 예측 정말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드디어 전세는 기울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아, 개인적으로. 러시아 세바님 어떻게 쪽으로요? 생각하세요? 저도 러시아 쪽으로 기울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지금으로서는. 처음에는 정말 또 많은 주변 국가들이 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이럴 수는 없다. 이랬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좀 참담합니다. 맞아요. 세 가지 요인이 딱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가 제가 자료를 조금 이따 쭉쭉 보여드리겠지만 의외로 그 경제 제재 같은 거 많이 받았지만 그래서 실제 수출 이런 게 좀 타격을 받고 해요.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을 받는 것 같아요. 받기는 분명히 받으나 그렇게 뭐 나라가 휘청거리거나 전쟁을 포기할 만큼이 아닌 거라는 이런 소식들이 좀 이따 보여드리는 자료에서 보면 알자지라 신문에서도 그렇고 BBC에서도 그렇고 제가 한번 쭉 오늘 봐봤어요. 제가 수집해 본 겁니다. 자, 두 번째 요인은 뭐겠어요? 이스라엘, 그렇죠, 하마스. 그렇죠. 예, 예, 예. 여기에 영향이 전선이 또 있지. 생겨버리니까 미국은 네, 여기에 돈 또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이렇게 되니까 이 변수가 생겨버리면서 러시아한테 유리하게 된 거죠. 맞아요, 분명히 유리하게 맞아요. 됐어요.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오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 의회 방문해서 연설을 했는데 공화당 의원들의 반응이 냉랭합니다. 지금 사진을. 아, 바이든 대통령 방문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하원에서의 반응은 냉랭했어요. 그래서 음, 어떤 신문에서는 empty hand로 돌아갔다. 빈손으로 돌아갔다. 젤렌스키가. 아이고, 예. 뭐 미국도 지금 상황 안 좋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 뭐 예산이 어떻고 또 미 정부 재정 적자가 어떻고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경제 어려운 거 어떻고 이런 얘기들 쭉 하면서 계속 우크라이나에 돈을 보내줘야 되냐? 더군다나 정치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바이든은 민주당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하기를 원하고 그보다는 공화당과 보수계는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걸 원하고 이렇게 서로 엇갈렸어요. 음,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하는 것은 헌터 바이든하고 바이든의 비즈니스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탄핵안까지 지금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미 어머, 하원에서. 어머, 예. 그랬구나. 예, 이런 네, 정치적인 연관관계까지 돼버린 거죠. 예. 아유, 그래서 복잡해졌네요. 이제 하원이 장악하고 있고 더군다나 만약 내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버리면은 우크라이나는 날아가는 거죠. 아, 진짜, 과연 조마조마해. 미 공화당이 우크라이나 날리는 것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것도 역풍도 있을 수는 있는데 여하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같은 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줄이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돼 버리면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기지 않을까. 또 하나 조건이 형성된 게 있죠. 푸틴 대통령이 어제 영상에서 어떤 변방에 있는 지휘관, 다른 나라 지휘관이 와서 푸틴 대통령께서 내년 대통령에 출마하셔야 우리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은근히 그런 장면을 국영방송에서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머, 그래요? 대통령이 출마할 거야라는 러시아식의 출사표예요. 러시아의 출사표. 그러면 내년에 출마하면은 70%, 80% 이상의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 지지한다는데 이건 100% 당선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 2030년까지 뭐 36년까지도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젤렌스키는 어떤 선언을 지난주에 했냐면 지금 러시아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올해 대통령 선거 안 하고 내가 계속 할 거야.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이잖아요. 아무리 그렇겠네요. 전쟁이지만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안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반신반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은 인정하겠어. 전쟁이니까 그렇겠지. 그렇지만 반은 야 그래도 우리 민주주의라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전쟁이라는 이유로 대통령 선거를 안 하고 네가 계속 해먹어? 좁게 그렇지. 그런 말이 그렇다잉. 나오죠. 좁게 그렇다라고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럼요. 점점점 바이든도 젤렌스키도 이 국내에서의 입지는 좁아지기 시작하고 푸틴은 영구집권의 길이 열려져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또 하나는 이제 서방에서 천천히 어때요? 우리 이제 돈 내기 힘든데 이런 얘기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길어지면 이거 길어질수록 이런 보세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금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죠. 미국이 음, 대부분이에요, 아직도. 네. 460억 불. 독일이 조금 많긴 한데 미국보다도 턱없이 적고 그 나머지 나라들은 뭐 십시일반 비슷하게 조금씩 음, 하지만 미국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 서구 나라들도 점점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거 언제까지 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오죠. 예. 네. 그리고 그 동구 국가들 있잖아요. 주변에. 거기서도 초기에는 전쟁 초기에만 해도 러시아 반대 우크라이나 지원해 하는데 정권들이 조금씩 바꿔요. 슬로바키아라든가 음, 이런 나라들이. 그러면서 아이고 우크라이나 이제 지원하는 거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요구가 좀 있어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아, 지금 점점 바뀌고 있어요. 부담이 돼 있죠, 이게. 예, 여러 가지가. 그래서 제가 논문 하나 또 찾아봤습니다. 이 전쟁 후에 경기는 어떻게 되나, 미국에. 그래서 이거는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경제와 평화에 관한 연구소라는 데서 낸 논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걸 한번 대충 읽어봤거든요. 미국 전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네. 전쟁하고 나서 경제가 어떻게 되나. 물론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경제를 다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죠. 물론 다른 요소도 생겨서 그 전쟁 후에 또 다른 상황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한번 궁금해서 쭉 찾아보니까 이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와, 미국이 이런 걸 어떻게 찾으셨어요? 뭐 막 찾다 보면 나와요. 아, 그래서 좀 궁금하지 않아요, 테바님도? 네, 궁금하죠. 자, 이제 제일,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것 음, 같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지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미국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예. 그럼 그 전쟁 후에 경제는 어떻게 되나? 이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찾아본 거예요. 요번에는 지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은 괜찮았어요. 이긴 전쟁이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막 군수물자 생산하고 하다 보니까 실업자가 없어지네. 왜? 다 공장에 가가지고 막 무기 만들러 가고 하니까, 오, 고용률이 좋아지고 하니까 막 중산층도 생기고 그 돈으로 투자도 생기고 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났어요. 게다가, 미국이 승리를 했으니까 최강의 나라로서 이 나라 저 나라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니까 경제들이 괜찮아졌어요. 오, 예. 그래서 그걸 보면 안 돼, 지금은. 왜? 우크라이나는 이제 지는 전쟁이 될 텐데. 그러면 뭐랑 비교해야 되냐? 비에트남 워하고 해야죠. 월남전에서 돈 무지하게 넣고 무지하게 폭탄 같은 거 다
네이팜탄 뭐 사람 무지개 죽이면서 그러고 투입됐는데 졌잖아요.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걸 봐야 돼요. 그럼 월남전 패배 후에 그러면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된다. 그래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패배 후에 어떻게 그렇지. 되나를 좀 볼 수가 예상하지. 있죠. 예. 예. 그래서 예.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의외로 그냥 뭐 큰 문제들은 없어요. 폭망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은 음. 오히려 조금 줄어들어 있고 그냥 GDP, 국내 총생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약간 그 전쟁이 지고 나서 그 소비 심리 위축 뭐 이런 거 있어요. 투자 심리 위축 뭐 이런 건 있는데 그래도 네. 그래프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상향으로 가고 있죠, 대부분. 그러네요. 좀 예, 요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종착역에 다다랐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진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요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하냐면 이제 연준에서 금리 좀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인상을 하지 않죠. 통화량이 좀 늘고 그다음에 이 전쟁에서 미국이 지긴 했지만 막대한 세금들이 이제 우크라이나로 안 가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생션, 경제 제재 이런 것들이 풀리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화해 무드가 이루어져 가지고 서로 쌍방 간에 경제 제재 같은 거 서로 풀고 특히 휴전을 할 때 어떻게 휴전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너 아침에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휴전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알자지라 신문 같은 경우가 저 생각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이거는 누가 이겼어, 누가 졌어라고 결론 내기 힘든 식으로 휴전이 될 거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로 어. 우리가 이겼어. 서로 체면 차려주면서 휴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음. 그렇지만 러시아가 실익은 가져갈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 그래서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그냥 확고하게 그냥 그대로 차지하고 음. 지금 우크라이나 쪽 뺏은 땅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일부는 러시아가 가져가고 일부는 좀 돌려줄까? 뭐 이런 생각 들고 그 다음에 젤렌스키는 당연히 날아갈 것이고 친러 정권이 다시 서겠죠. 그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내에 그 여론도 그렇게 뭐 큰 차이가 아니라서 어느 정도의 약간 선전 캠페인만 하면은 또 반 이상이 또 러시아 쪽으로 갔다가 반 이상이 또 미국 쪽으로 갔다가 그럴 수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러시아는 그런 걸 가져갈 것 같아요. 크림반도는 확실히 음. 가져가고 그다음에 지금 침공해서 얻은 땅 중에 그걸 다 가져갈 것인가 일부만 가져갈 것인가 좋은데 특히 러시아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은 병합을 그냥 계속 유지하고 일부는 뭐 협상용으로 띄워주지 않을까. 그 대신 우크라이나 내에는 당연히 친러시아 정권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 다음에 경제 제재는 서로 간에 미국과 서방 그리고 러시아 간에 서로 풀어주는 식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경제 제재가 풀리니까 이제 원자재 같은 거 수출이 또 자재로 되고 투자 심리도 다시 펴지고 그러면서 활발하게 투자하고 뭐 또 많은 전 세계 시민들은 이제 전쟁이 없어졌으니까 조금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 같은 거 생기고 뭐 이러면서 조금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미국이 비록 전쟁에서는 지지만 뭐 이런 예측을 오늘 멱살 경제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 대신 아우. 네. 예측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것이고 그 대신 자료들은 여러 가지 신문들하고 지금 논문들 몇 가지 한번 참조를 했다는 점 다시 한번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아유, 네. 잘 들었습니다. 아유, 좋은 내용이고요. 참신한 내용이네요. 그리고 네. 앞으로 우리 현실에 닥칠 문제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먹살 경제 계속 나오는 경제 소식을 전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 좀 알고 싶다. 이런 게 궁금하다.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떻게 변할까,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하고, 태반이도 생각하고, 이 들어주시는 분들도 이거를 생각해서 자꾸 한번 같이 찾아보고 논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